세 개 단체가 남았습니다. 아홉 번째 순서로는 한국 IBM입니다. 한국 IBM의 NPO 및 정보 협력 사업에 대해서 사회공헌팀 신지연 차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신지연 차장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기왕 칠 거 박수 좀 크게 좀 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IBM 사회공헌팀에서 온 신지현 차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되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원래 등록하실 때요, 세션이 두 트랙이 있었어요. 하나는 NPO 트랙이었고 한 트랙은 기업 트랙이었는데 기업들이 모두 날아가고 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먼저 시작하는 이유는 먼저 여기 계신 분들을 제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정부, 민간, 기업 이렇게 손을 한 번씩만 들어봐 주세요. 정부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그러면 민간 NPO에서 오신 분 대부분이시죠. 그렇다고 사전에 들었습니다. 혹시 기업에서 오신 분? 기업도 계시네요. 네, 이게 이제 매년 1회씩 진행된다고 들었었는데 대부분 NPO에서 오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기업도 조금 이런 데 많이 참여를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업이 왜 발표자로 오지 않았을까가 저는 기업의 담당자로서 너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런 세션을 한번 발표하고 나면요, 제가 여기 이메일이랑 전화번호를 남기긴 했는데 전화가 엄청 많이 와요. 이메일로도 같이 협업하자 뭐 이런 말씀 요청사항이 되게 많이 와가지고 아마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아니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똑같은 행사가 진행될 때 정부에서 3분의 1, 민간에서 3분의 1, 기업에서 3분의 1 이렇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NPO와 그러니까 IBM 프로그램도 소개를 조금 드리겠지만 상생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해요. 제가 상생이라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함께 살아남는 법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담당자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의자가 세 다리 의자예요. 다리가 세 개 있는 의자인데 이게 제가 하고 싶은 표현이 아니라 저희 피텍이라고 하는 본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있어요. 고등 전문 대학교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이 그 가이드북이 엄청나게 두꺼운 백서가 있는데요. 그 백서 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기업과 정부와 NPO가 마치 다리 세 개가 달려있는 의자와 같아야 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NPO건 정부건 기업이건 어느 한쪽에 종속되거나 한쪽은 굉장히 약하거나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되고요. 굉장히 평등한 관계가 되어야지 의자에 앉을 수 있게 의자가 유지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생의 관계가 되려면 굉장히 평등하고 오픈되어 있고 수시로 공유하고 이런 관계가 돼야 한다고 가이드북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먼저 첫 번째로는 IBM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IBM은 ICT 기업이에요. 정보통신 기술 기업이고요. 그거에 해당하는 기술력 기반 사회공헌이랑 교육기부 프로그램 크게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정부, 민간, 기업 협업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업이랑 협업하시기가 좋으실지 좀 팁을 드리는 차원에서 세션을 두 가지 항목으로 준비했습니다. IBM 잘 모르시죠? 혹시 잘 아시는 분? 네, 잘 모르실 겁니다. 제가 IBM 다녀요 그러면 어떤 분이 YBM이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대학생 친구들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IBM은 B2B 기업이라 그래가지고 소비자를 직접 대하기보다는 비즈니스 대 비즈니스로 기업 대 기업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는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IBM은 이미 104년이라는 역사를 갖고 있고요. 100년 동안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보면 과학기술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고 기업의 문화를 창조하기도 해서 흑인 여성 장애인의 최초 고용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폴로 탐사호 발사할 때나 바코드 등등 IT 관련해서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왔습니다.
한국 IBM에서는 올해가 48주년이고요. 내후년에 50주년을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꽤 역사를 오래되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사회공헌 IBM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트렌드는 요즘 CSV라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죠. Creating Shared Value라고 해가지고 자사가 갖고 있는 기술력, 재능을 기반으로 사회공헌을 하는 것, 그래서 비즈니스와 사회의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것이 요즘 기업의 사회공헌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IBM도 역시나 ICT 기업이기 때문에 ICT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공헌을 굉장히 많이 주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력이나 재능 기반으로 사회공헌을 했던 것이 2012년 이래로 시장 가치입니다. 총 21억 2천만 원 상당의 서비스나 기술을 무상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협업 기관들을 쭉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협업 기관이 있는 이유는 이따 교육기부 설명드릴 때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IBM은 교육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시민들을 직접 상대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아니에요. IBM은 영리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공헌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과 협업을 하고, 혹은 이렇게 시민들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 정부기관이나 NPO들과 협업을 하고 그들이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 그리고 지원하는 역할을 IBM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었고요. 이 프로그램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어서 대표적인 프로그램 3가지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경기도청이랑 진행을 했었는데, 경기도 산하에 31개 시군이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 들어온 민원과 31개 시군에 들어온 민원 2년치를 분석을 해봤더니 46만 건이에요. 그래서 46만 건의 민원을 빅데이터, 요즘 되게 화두잖아요.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는데, 보통 민원은 어떻게 처리할 것 같으세요? 민원이 일단 신고가 되면은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뭔가 개선을 하기보다는 건 바이 건으로 처리해요. 건건이 처리를 해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 교통에 관련된 내용이다. 그럼 교통 관련된 부서로 민원을 전달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으니 해결하시오. 이렇게 건 바이 건으로 처리를 하는데요. 이런 2년치 민원 결과를 분석한 게 굉장히 의미 있었던 이유는 46만 건이면 되게 어마어마한 민원이잖아요. 그래서 분석을 다 하고 났더니 인사이트가 나오더라고요. 아, 2년 동안 시민들이 이런 게 불편했구나. 그래서 크게 의미 있던 거 4가지가, 첫 번째로는 지역별로 민원의 유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수원에서 나오는 민원, 뭐 어디서 나오는 민원, 이런 게 유형이 다 틀려요. 그래서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가시적으로 저 밑에 동그라미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 수원을 찍으면 수원에서 1위부터 10위까지 어떤 민원이 나오는지를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해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원 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가 민원을 다 분석했더니 40몇 %가 교통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그중에 몇만 건이 특정 버스 번호 내지는 택시 번호에 대한 불만 사항이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 하나의 버스 번호에 대한 컴플레인이 나왔으면 그걸 운수회사에 처리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처리하기가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46만 건을 분석했는데 몇만 건이 당신 운수회사의 어떤 버스에 대한 불만 사항이었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굉장한 힘을 갖게 돼요. 그래서 빅데이터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전화번호인지 버스 번호인지 이런 걸 분석할 수 있는 게 IBM의 역량인데, 자연어 분석 그리고 상대적인 분석이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버스 번호인지 전화번호인지 이런 숫자를 주변 이제 상대적인 분석을 해가지고 상관관계 분석을 해서 유출을 해주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일산이랑 분당에서 신도시가 세워졌을 때 민원에 어떤 식으로 추이가 나오는지를 분석하면 새로운 신도시를 세울 때 아, 이런 민원이 앞으로 발생하겠구나, 이런 예측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를 들면 재건축 뭐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중복 민원이 엄청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디만 바꿔가지고 중복 민원을 500 몇십 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런 건 오히려 이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데 장애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복 민원이구나, 이거를 컨텐츠를 보면은 중복적으로 올라온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가려내 주는 역할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었던 거는
경기도가 굉장히 많은 민원들을 처리는 하고 있었지만 그런 민원들이 어떤 인사이트를 갖고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좀 알려드렸고, IBM 입장에서 보면은 왓슨 컨텐츠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을 시장에서 시범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최종 홍보도 굉장히 잘 됐고, 마지막으로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빅데이터 교육까지 해드리는 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이랑 같이 협업을 했었던 사례입니다. 이거는 그 교육기부 사이트라고 혹시 아시나요? 자녀 있으신 분들은 활용하시면 되게 좋으신데요. 기업들이 교육기부에 요즘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기부를 좀 일관된 사이트, 동일한 플랫폼 상에서 볼 수 있도록 모아주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플랫폼이 그 개인의 정보가 학생, 학부모, 교사의 정보가 한 80만 건 정도 됐어요. 근데 이게 웹 보안성이 굉장히 취약해서 해커들한테 뚫릴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큰 거예요. 개인 정보는 굉장히 소중한데요. 그래서 IBM이 이런 보안에 관련된 컨설팅을 해드렸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술력 기반에서는 마지막 사례인데요. 저희 스마터 시티 챌린지라고 해가지고 글로벌에서 런칭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각 도시들을 글로벌 전문가들을 6명 3주간 파견해가지고 그 도시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이건 2012년에 청주, 2013년에 제주, 그리고 올해 평창 이렇게 3개 도시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정부 아까 안 계신다 그랬는데 도시 관계자가 계시면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 교육기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교육기부도 저희가 모든 것들을 다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IBM은 ICT 기업이기 때문에 이공계 인재 육성에만 주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공계 인재 육성을 주력하는데 이 경우에는 교육기부는 이공계 인재가 필요한 경쟁사랑도 협업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한 인재들을 같이 육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같이 경쟁사랑 협업을 하기도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다양한 기관들이랑 협업을 하고 있고요. 서울교대, JA코리아,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시립지적장애인 복지관과 ICT 관련된 교육기부, 이공계 인재육성 관련된 교육기부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는 교사 연수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도 글로벌의 Teachers Try Science라고 하는 웹 플랫폼이 있는데 200여 건 이상의 굉장히 양질의 교육 컨텐츠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 교육 실정에 그대로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아서 현직 교사분들, 그리고 서울교대의 이 교사를 육성하는 교사분들, 그리고 연구진들이랑 같이 교수진들이랑 같이 우리나라 교육 실정 커리큘럼에 제일 적합한 컨텐츠들을 뽑아서 다시 재구성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매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플랜을 해서 내년 2016년 초에 서울교대와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과학 실험을 할 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를 증명하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거를 우리도 똑같이 그냥 해보는 식인데요. 정말 창의적인 인재가 되려면 그 설계까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해야지 이 현상이 맞는지를 검증할 수 있을까를 학생들이 직접 그래서 디자인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하는데요. 저렇게 직접 설계하고 그리고 직접 그걸 증명해 봄으로써 학생들이 설계부터 증명까지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어서 다시 반복적으로 실험 설계를 하는 것들을 해보는 시간을 교사들이랑 같이 수업 설계를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성숙한 프로그램이 되었는데요. 한국과학창의재단과 교육부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IBM 그 본사에서 IBM 스마트 과학 캠프라서 매회 방학 3회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명씩 학생들을 저희 회사로 불러서 이렇게 워크숍하고 조금 더 ICT 기술을 기반으로 우리 세상이 똑똑해질 수 있는 법을 학생들 스스로 토론하고 발표하고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진행이 빨리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나중에 혹시 질문이 많으시면 많이 받을게요. 그 협업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그 세 다리 의자 보여드렸었잖아요. 근데 이 협업의 협자 한자를 보니까요. 힘력자가 3개나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일맥상통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영어로는 윈윈 스트래티지라고 해가지고
서로 윈윈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갑이나 을이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서로 쌍방 간에 윈윈할 수 있는 상태가 협업이고 여러 사람들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명확한 비전 및 의사 결정 과정을 공유해야 해요. 근데 아까 그 기업의 그 발표자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으셨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런 수평적인 그리고 평등한 이런 관계, 협업 관계를 갖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국내 대기업 같은 경우는 MPO랑 처음 협업을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자력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MPO와의 협업 관계를 끊으시죠. 그래서 독자적으로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도 MPO가 전문성을 갖고 계셔서 뺏기지 않는, 그러니까 이 영역만큼은 우리의 전문 분야다라는 것들을 계속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좀 보유하고 있을 때 이런 프로그램들을 기업이랑 계속 지속적으로 협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봤더니요. 그 오른쪽 사진 보시면 그 연탄이랑 사랑이라는 키워드로 모모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그 검색 결과가 15,000건 정도 나왔어요. 근데 여기 6개의 사진 중에 어느 기업인지 아시는 사진이 좀 있을까요? 다 그게 그거잖아요. 근데 15,000건의 사진이 거의 비슷비슷한 사진이라는 거예요. 조끼 색깔만 달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차별화해서 할 수 있을까를 되게 기업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이 돼요. 매년 저는 챌린지를 받거든요. 저희 기업으로부터.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돈을 쓰는 부서이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을 MPO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기업 담당자로서.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이덴티티가 되게 중요해요. 이런 연탄 나르기처럼 그냥 매년 어느 기업이나 조끼 색깔만 바꿔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동일한 사회공헌은 이제는 안 돼요. 먹히지 않고요. 사회공헌 열심히 해도 신문에도 잘 안 나요. 어디다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자사에서 잘할 수 있는 것들 혹은 MPO에서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아이덴티티를 갖고 녹여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핑크리본 캠페인 어느 기업인지 다 아시죠? 그리고 뭐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이런 것도 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의 이름을 듣지 않아도 그 프로그램 자체가 어떤 기업인지 혹은 어떤 프로그램인지를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MPO도 같이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페셜티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IBM은 아예 글로벌 규정으로 내려와요. 이런 MPO들 혹은 교육 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전문가로 인정하고 우리가 단독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협업하라라는 게 가이드로 내려오거든요. 왜냐하면 IBM은 ICT 기업이지 교육 기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단독으로 진행을 하지 않는 게 가이드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도 이런 마인드를 좀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려면 그 기업에 뺏기지 않을 만한 독자적인 역량과 스페셜티를 갖고 계셔야 돼요. 하물며 뭐 학교에 대한 네트워킹이라든가 우리는 기업이 우리 프로그램을 그대로 베껴서 뭐 교재나 이런 거를 만들더라도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자산, 네트워크 뭐 이런 것들은 뺏기지 않도록 계속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기업들이 나중에 그대로 차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 민간 기업이 각각 전문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역할 분담을 골고루 해서 어느 한쪽에 종속되지 않은 관계로 평등하게 유지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퍼포먼스예요. 아까 제가 기업 실무자로서의 챌린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매년 쪼여요. 올해는 뭐 했냐? 내년엔 뭐 할 거냐? 그리고 홍보는 맨날 똑같은 걸로 하면은 안 나간다. 그럼 뭐가 새롭냐? 이런 게 계속 기업 담당자의 챌린지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냥 기업이 고민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이 이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는지 내년엔 뭘 어떻게 새롭게 할 건지 기업의 특성을 어떻게 반영하면 이 프로그램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업 담당자랑 같이 고민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퍼포먼스 같은 것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되게 수치적으로 나와줘야 되거든요.
물론 단편적으로는 우리가 교육을 혜택을 준 학생 수, 뭐 교사 수 이렇게도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좀 더 최대한 수치화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보도 자료는 몇 건이 보도됐고, 그리고 시스코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교육을 몇 명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육받았던 학생들이 몇 년이 지나니까 취업을 몇 명을 했더라. 그러니까 좀 장기적인 것도 측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건지 그냥 1, 2년 하고 말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하려면, 그렇다면 우리는 뭐 5년 목표를 어떻게 가져가서 5년 동안에 취업을 몇 명을 보내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돼요, 퍼포먼스로. 그리고 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했는데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보도자료는 똑같은 내용을 다시 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활동을 그대로 보도자료를 내주세요, 매년 내주세요 라고 하면 기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작년이랑은 뭐가 달라졌는지, 새로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마련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한 이유는요, 그 지속성이 사실 사회공헌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기업 중에서는 되게 실망스러운 기업인데 한 번 하고 사회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막 받은 다음 홍보 쫙 하고 그 다음에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지속성이 없는 거예요. 그건 되게 사회에서 지탄을 받으시겠죠. 근데 그런 거는 지속성은 유지가 되어야 돼요. 하지만 기업에서 사회공헌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그게 그냥 지속성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고 트렌드에 맞게 변화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예를 들면 지적장애인 사생대회 같은 경우를 원래는 처음에 이제 그 도화지에다가 그림 그리는 거였는데, 저희 IBM은 ICT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그림 그리기 이런 걸 넣었어요. 그런 식으로 뭔가 기업의 특성에 맞게 혹은 트렌드에 맞게 그런 프로그램도 계속 변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화 발전. 그래서 앞에 제가 피텍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고등 전문 대학교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고등학교가 4년이에요. 그리고 전문 대학교가 2년. 토탈 해가지고 6년 동안에 하는 과정을 합쳐버렸어요. 그래서 IBM과 같은 기업이 그 3자 관계, 교육청, 뉴욕 교육청이랑 그리고 뉴욕에 있는 전문 대학교 그리고 IBM 이렇게 3자가 동등한 수평적인 관계를 맺어서 학교를 처음에 브루클린에서 세웠어요. 그래서 2011년에 처음 세워가지고 지금 올해 최초로 졸업생이 4년 만에 배출이 됐거든요. 근데 그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그냥 뭐 예를 들면 돈이 되게 많은 기업에서 학교를 딱 설립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지속성을 갖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업은 흥망성쇠가 있어요. 되게 잘 나가도 어느 날 갑자기 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계속 유지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오픈했어요. 그래서 공립학교이고요, 무료고요. 학교가 무료고, 그리고 빈민가에다가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흑인이랑 스페인 계열 학생들이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했고, 그리고 원래 밥을 못 먹던 학생들이 밥을 먹을 수 있게 했고, 그리고 취업을 first in line이라 그래서 취업 보장은 아니지만 인터뷰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어요. 그래서 선택권은 학생에게 줘요. 그래서 학생이 공부를 더 하고 싶으면 공부를 더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기업에 취업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꼭 IBM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게 의미 있는 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조기부터 육성한다는 거에 있어요. 앞으로 미래 사회는 두 가지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하나는 미들 스킬, 하나는 소프트 스킬이에요. 미들 스킬은 그러니까 4년제 대학교까지 필요 없다.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거는 2년제 전문 대학교에서 빨리 학생을 역량을 키워가지고 기업에서 흡수한다. 그게 미들 스킬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에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취업을 많이 할 거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소프트 스킬은 협업하는 스킬, 커뮤니케이션 스킬, 실제 기업에서 필요한 거는 코딩 이런 게 아니래요. 다른 사람들과 협업해가지고 어떻게 프로젝트를 잘 이끌어갈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트렌드에 맞춰서 매년 커리큘럼을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개선을 해요. 그래서
교육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에서도 실제 참여를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ICT에 필요한 인재들을 경쟁사도 같이 육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모든 저희의 노하우를 다 온라인상으로 공유를 했고요. 그리고 경쟁사에서도 이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하겠다라고 하면 노하우를 공유해 드려요. 그래서 이게 오바마가 최근에 9월 16일이었어요. 2015년 9월 16일. 예전에도 한번 극찬을 하셨었는데 9월 16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IBM 프로그램을 굉장히 극찬하시면서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IBM의 프로그램, 단일 기업의 프로그램이 그 한 나라의 그 대통령으로부터 극찬을 받았던 이유는 모든 것들을 오픈하고 다른 경쟁사들까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만약 저희가 굉장히 경쟁적으로 비밀리에 그냥 우리는 경쟁사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만약 프로그램을 수행했으면은 이렇게 대통령의 극찬을 받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요. 모든 걸 오픈했기 때문에 홍보에 저희는 돈을 거의 들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극찬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미디어로도 엄청나게 홍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나도 하겠다고 기업들도 경쟁적으로 나서고 오히려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홍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래에는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까, 제가 미래 사회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요. 두 가지 트렌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영리와 비영리 간의 경계가 허물어질 거라고 해요. 상상이 아직은 잘 안 되시죠? 근데 요즘에 뭐 사회적 기업 이런 것도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영리는 소비자들이 너무너무 똑똑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비자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CSR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책임은 물론이고 그리고 기업의 투명성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비즈니스를 착하게 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지탄을 너무 많이 받고 그리고 너무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있어요. 요즘 너무너무 빠르잖아요. 소셜미디어. 하청업체에 잘못했더니 그게 소셜미디어로 쫙 퍼져가지고 기업의 이미지에 굉장히 치명타를 끼치고 그런 거는 다시 재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관리를 잘하는 게 비용이 훨씬 덜 들어요. 그래서 기업은 이런 식으로 점점점 더 투명해지다 보니까 사회적인 책임, 비즈니스를 착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비영리의 성격으로 많이 가게 되고요. 그리고 역으로 비영리 같은 경우는 지속성을 유지하셔야 되잖아요. 1, 2년 이렇게 비영리 유지하시다가 없어질 거 아니잖아요. 그럼 사실 계속 이런 운영비라든가 이걸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은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나 뭐 이런 것들도 생기는데 그런 게 점점 그러니까 투명해지고 경계가 없어지고 그럴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어떤 미래학자분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트렌드는 정부의 역할이에요. 정부의 역할이 앞으로 점점 더 작아질 거라고 해요. 작은 정부가 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되게 몸으로 느끼고 있는데요. 2011년도에 제가 사회공헌 담당자가 됐어요. 그 전에는 다른 부서에 있었는데 그 사회공헌 담당자가 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되게 정부기관에서 기업들이 참여해야 된다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들어요. 교육기부도 비롯해서. 그래서 교육 같은 경우도 그 아프리카에 이런 속담이 있대요. 그러니까 한 마을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한 마을이 나서야 된다. 뭐 이런 속담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부만 혹은 교육계만 그 학생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도 나서야 되고 기업도 나서야 되고 이렇게 다 같이 나서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부가 이제 단독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기업들의 참여를 계속 유치하면서 정부의 역할은 점점 더 작아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다 미래학자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좀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세 가지, 세 개의 다리를 유지하면서 동등한 협업 관계를 유지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MPO로서도 경쟁력을 가지시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업에 제안을 하시는 그런 기관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인데요. 제 앞 발표까지는 질문이 거의 없으셨다고 들었어요.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제가 길게 답변해 드릴 수 있는데. 네, 저도 없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함께 들을 수 있게 마이크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열매 나눔에서 온 안정은 대리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해외 사업만 하고 있는데 혹시 IBM에서는 해외 사업은 지원을 안 하시는지. 저희는 글로벌 기업이죠. 네. 그래서 해외 사업을 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해외 사업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공헌 담당자가 각 지역별로 다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그 지역 사회공헌 담당자가 하게 됩니다. 그럼 네.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책자에는 네. 국내 사업만 네네네. 소개가 돼 있어서 네. 그러면 그 해외 담당자를 따로 컨택을 해야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네. 그 혹시 공모 시기는 또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혹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가 해당이 될 수 있을까요? 기술력 기반이나 ICT 이공계 인재 육성? 뭐 교육 파트? 네. 그럼 이공계 인재 육성인가요? 네. 그러면은 어떤 나라를 구체적으로 원하시죠? 저희는 베트남, 말라이, 르완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혹시 괜찮으시면 뭐 국내 사업도 마찬가지로 같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네. 저희가 사실은 2016년에 대한 계획을 그렇게 많이 넣지 않은 이유는 매년 비슷하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열거해 놓은 것들이 거의 반복적으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돼서 아까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는 하는데 기존의 협업 기관에서 더 추가로 늘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각 국가별로 담당 사회공헌 담당자가 있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베트남에 사업을 갖고 계신데 이공계 인재 육성 관련된 거다. 그러면 프로포저를 제안하실 수 있는 이메일은 나중에 따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저기 뒤에 있으시네요. 맨 뒤에. 맨 뒤쪽에.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자원봉사 문화라고 하는 자원봉사 전문기관 정희선이라고 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아까 질문하신 내용하고 좀 연결이 되어 있긴 한데 지금 2016년도에 새로운 신규 사업에 대한 프로포저를 받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그것이 있으면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발표하는 초반에 계셨었죠. 네. 다른 기업의 발표자들이 오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모든 기업들이 주어진 예산에서 이렇게 쪼개가지고 각각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굉장히 제약 요소가 많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데서 발표를 하고 나면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을 되게 요청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되게 난감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016년에 대한 프로그램 소개나 제안을 받는 거에 대한 거를 되게 축소하고 어떻게 하면 기업이랑 협업하실 수 있는지로 좀 더 포커스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새로운 2016년 사업을 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기술력 기반 사회공헌이에요. 예를 들어 한국과학창의재단이랑 진행했던 것처럼 자사에 기술력 관련된 지원이 필요하실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웹사이트 같은 게 뭐 보안이 굉장히 취약하다던가 아니면 우리는 소셜미디어 전략이 필요한데 그런 게 너무 안 되어 있다거나 뭐 그런 기술력 기반, ICT 기술력 기반으로 한 사업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실 수 있으세요. 제 이메일이랑 핸드폰 주소는 맨 차트 앞쪽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육기부인데요. 교육기부는 사실 좀 장기적으로 진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기관이 바뀌기 쉽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공계 인재 육성에 관련된 사업이라면 제안은 해주시면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내년도 플랜은 연말에 하게 되고요. 내년도 예산은 한 2월 정도 확정이 돼서 내려와요. 그러면 저희가 그걸로 예산안을 짜서 연간 예산을 컨펌 받고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말 정도에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것과 좀 연결이 되긴 하는데 네네. 혹시 프로보노 사업에 대한 그런 계획 같은 건 없으신지? 이거는 기술력 기반이 사실 프로보노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를 지원해드리거나 하드웨어를 기증해드리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가장 잘할 수 있는 임직원의 역량을 기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컨설팅 위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프로보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예. B2C 기업이 아니라 어디 B2B 계시죠? 기업의 예. 네. 예, 예. 앞서 우리 차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B2B 기업의 특징이라고 하는 부분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서 사회공헌 상당의 상당한 양의 빅데이터를 가공을 한다든지 어떤 정책 재현에 능력이 함께 나눠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벌써 내려가셔가지고 열심히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차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